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 의식계와 무의식계. 그리고 뇌는 무의식적으로 빈틈을 메우고 이야기를 만든다. 상상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와 의식적 경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면 5번을 눌러주시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을 쓴 분은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엘리에제 스턴버그라고 생긴 거는 좀 후덕하게 생기셨는데 예일 그 뉴헤이븐 병원의 신경과 상주의로 있고 17살에 첫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일 뿐이가 이 책을 냈고 22세에 또 뇌에 대한 책을 내서 상을 받고 좀 똑똑한 분이십니다. 근데 요 책 자체는 이제 이 책은 이 두꺼운 책은 상처 입은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돈 버는 뇌, 그리고 좀 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의식계와 무의식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적 있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딱 딴 생각하다가 회사에 딱 도착했는데 어? 운전 내가 언제 했지?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운전하는 동안 딴 생각해서 운전하는 기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회의해야 되는데 마침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막,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다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까지 차를 몰고 왔지만 의식에는 그 경험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날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시내 반대편 약속 장소로 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은 회사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적 많으시죠? 그러니까 나 여보 나 어디서 내려줘. 야 여보 나 집 아니고 나 마트에서 내려줘 했는데 막 몰고 가. 마트 지나가서 집에다 내려줘요. 그쵸?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그리고 그거를 도착해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깨닫지 못하고 늘 도착해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뇌과학적으로 이제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무의식이 대신해서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드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운전이 너무 복잡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야 되고 신호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맞춰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누가 들어오면은 빵빵해야 되고 깜빡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행동을 무의식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딴 생각에 빠진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운전에 필요한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운전했다라는 것을 기억조차 못한다면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차를 운전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했다는 기억도 안 나고 거기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인가가 운전을 하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쵸? 그래서 의식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차를 몰고 출퇴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의식과 다른 어떤 또 다른 시스템, 무의식계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거나 전화를 하거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떤 연구를 합니다. 자, 피시험자들에게 이어폰을 끼고 운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운전. 그러면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주택지구, 사무지구, 상가지구 해서 8블록을 걸쳐서 작은 교회 도시를 보여주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5개 광고판에 대형 광고를 계속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인데 광고판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피시험자들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운전을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운전이 끝난 다음에 피실험자들한테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간 경로에서 5개 광고판을 찾아내는 다지선다형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해놓고 그중에 한 개 정답, 여러 개 해놓고 그중에 한 개 정답,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그 대조군으로는 통화를 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게 한 대조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5개 광고판을 찾아내는 문제를 냈어요. 비교 결과 통화를 했던 분들은 운전만 한 피험자에 따라서 정답률이 엄청 낮았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5개 광고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진짜 못 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눈의 추적기를 다른 거예요. 앞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눈동자 움직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은 이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5개 광고판을 보고 앞에 가는 자동차 보고 옆에 있는 행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의 움직임이 통화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과 통화를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 뇌의 어떤 장치가 통화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내가 본 시각 처리를 어 뭐랄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식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걸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통화를 하는 동안은 의식적 시야가 부분적으로 비활성화돼서 의식으로 못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뇌가. 자, 근데 우리는 의식적 시야가 비활성화됐으면 못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이 꺼져 있어도, 그러니까 의식의 지각 전원이 꺼져 있어도 우리가 통화를 하면서 보면서 가면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생각만 하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은 통화에 다 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전원은. 그러면 무의식이 눈동자를 통제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래서 내 무의식계는 필요한 경우 차와 표지판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운전을 해나간다는 거죠. 근데 체면 하면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여기 체면 얘기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뇌에는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의식계, 우리가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 의식계, 그리고 무의식계, 보통 습관체계라고 부르는 무의식계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충분히 많이 연습하면 습관 체계 통제권이 넘어가면서 무의식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도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은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거 동의되시면 5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 도시에 살다가 산골짜기 운전하려고 하면은 밤에 산골짜기 운전하려고 하면은 바짝바짝 긴장하면서 의식을 계속 잡고 있죠. 근데 그것도 동일하게 그 산골짜기의 밤의 운전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을 하면 무의식이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자, 그러면 그때 이게 이제 습관체계 통제권이 넘어가면 그때 의식은 그 행동에서 해방돼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요일 날 퇴근길에 아내가 여보 우유 좀 사다 줘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퇴근할 때 우유 좀 사다 줘.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알았다고 대답하고 승강기 타면서 아 우유 사가야 돼. 주차장 행하면서 아 우유 사가야 돼. 그러고 계속 우유 생각하는 거죠. 시동 키면서 아 우유 사가야 돼. 이런 적 있죠. 근데 차를 타고 아 나 우유 사야 돼 생각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을 했는데 딱 하니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우유 못 사갔어요. 이런 적 있죠. 우유를 못 사갔어.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이 뇌과학자니까 이분도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이게. 자, 뇌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래요. 하나는 절차 기억과 사건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절차 기억은 방법에 대한 기억이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방법, 매듭을 묶는 방법, 키보드를 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익혔을 때 저장되는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행동 절차를 많이 할수록 절차 기억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살 때 혹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면 언제든 자전거를 타도 바로 탈 수 있는 게 절차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사건 기억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 감정, 장소, 그 집에 올 때 우유를 사야 돼.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기억을 사건 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뇌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절차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영역과 사건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영역이 서로 다르대요. 자, 그래서 사건 기억은 측두엽에, 여기 이제 관자엽, 측두엽이라고 부르는 요곳에 해마, 여기 옆에 위치한 해마에 저장이 된대요. 여기 해마. 그리고 반대로 절차 기억은 바깥 줄무늬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각각 다른 영역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우유를 왜 사온 거 잊어버리냐면은 운전은 절차 기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사건 기억을 갖고 오지 못한대요. 근데 우유를 사야겠다는 사건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차에 딱 타서 멍해지는 순간 그 습관 체계가 멍해졌네?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절차 기억으로 딸깍 넘어갑니다. 절차 기억으로 딸깍 넘어가면은 뇌에서 사건 기억을 까맣게 잊고 절차 기억이 그 시간 동안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못 한대요. 물론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식을 가져가서 아 내가 우유를 사야 돼라고 의식을 가져가면은 기억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거를 타게 되면은 100% 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뇌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비활성화된 부분에 있는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사건 기억에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들은 사건 기억에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사 먹어야지 이거를 까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습관, 절차 기억, 무의식계가 통제권을 가져가면은 사건 기억에 저장된 정보 검색을 검색하는 능력이 잊혀지거나 타협인데요. 많이 약화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럼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사들이 과식할 때, 그러니까 의사들이 텔레비 보면서 밥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들어봤다 1번 눌러보세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지 마. 텔레비 보면서 밥 먹지 마. 근데 이제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대요. 텔레비 보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텔레비를 보면서 뭔가를 먹잖아요. 이게 먹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는 포테이토 칩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거를 생각해 보면 먹으면 텔레비를 보다 보면 멍해지잖아요. 그러면 습관 체계가 가만히 있다가 또 딸깍 올라가서 뭐야 의식 어디 갔어? 그래서 뭐야 먹고 있어. 내가 먹어줄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의식은 저 까마득히 날아가 있고 습관 체계가 먹어요. 문제는 이 습관 체계라는 애는 그 사건 기억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많이 먹으면 복통, 체중 증가, 심장병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이런 거 모른대요. 그리고 적정 한도 개념이 없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씹어서 삼키고 이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습관 체계, 무의식계가. 근데 의식계는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계가 이제 몸을 잡아서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때 왜 저번 주에 기억나십니까? 저저번 주에 물 갈증이 나면은 물을 한 잔 먹었을 때 실제로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갈증 뉴런을 꺼준다고 했잖아요. 그 갈증 뉴런을 꺼주는 애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계가 그거 계속 먹는 거죠. 와, 좋다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된대요. 어떤 걸 보면서 먹으면 실제 양보다 뇌가 거기 의식계를 꺼줘야 되는데 그 의식계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의사결정, 집중력 통제 이런 것들을 집행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집행기능이 기업과 CEO 관계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기업이고 이 몸을 조종하는 CEO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CEO가 이거 중요한데 하면 거기 가서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두엽, 이마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그 집행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두엽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전두엽 훈련을.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고 그런 능력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을 이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러시아에 20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축구공을 찾아갔다가 기차에 빵 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빵 다쳤어요. 그래갖고 어이쿠 했는데 살았어요. 다행히. 근데 이마엽을 너무 크게 다쳤습니다. 전두엽을.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청년이 엄청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그다음부터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고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멍하니 앉아 있고 간호사들이 말을 걸면 욕을 하거나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들 무시하거나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간단한 지시사항을 못 따라했는데 뭐를 못했냐면 종이를 주고 자, 여기에 원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을 그린다는 게 뭐지? 그래서 검사관이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잡고 이게 원이에요. 이렇게 그려줬대요.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멈추더래요. 계속 원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뺐을 때까지 그걸 계속 그렸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프랑스에서 신경학자가 이마엽이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연구실 탁자 위에 그림 액자, 망치, 못을 이렇게 그냥 탁자 위에 그냥 놔뒀대요.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연구실에 도착했는데 그 이마엽, 전두엽을 다친 환자들은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망치를 잡고 액자를 못에 막 박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망치와 못을 보니까 행동 습관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딴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듯이 망치, 못, 액자가 있네? 그럼 본능적으로 못질을 해야 돼 하고 두뇌가 못질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래 전두엽이 눌러줘야 된대요. 아니야, 지금 이거는 네 집도 아니고 못질하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전두엽이 이제 손상되니까 그거를 그냥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사용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마엽이 손상된 그 피험자들은 물건이 익숙한 물건일 때,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했을 때만 그거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있는데 이마엽이 손상됐어요, 둘 다. 근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앞에 담배 라이터를 두면은 흡연자는 담배를 그냥 바로 핀대요. 근데 비흡연자는 그걸 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렌지 껍질을 까는 일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습관치기가 되겠죠. 이거는 쉬운 일이니까, 단순한 일이니까. 그래서 오렌지 껍질을 까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렌지 껍질을 까면서 친구와 대화를 할 수도 있대요. 맞죠? 근데 텔레비를 보면서 물리학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통화를 하면서 물리학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지금 이해가시면 5번 들어보세요. 그쵸?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어디가 활성화가 되냐에 따라서 같은 부위가 활성화됐을 때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렌지 껍질 까기와 물리학 공부는 또 가능하대요. 그래서 의식계로는 책을 읽고 습관체계로는 오렌지 껍질을 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그럼 의식계와 무의식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인터뷰가 잠깐 나와요. 이 책에 의식계와 무의식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의식적 결정을 많이 내려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의식적 결정을 더 뭐랄까 잘 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양복은 앞으로 그러니까 셔츠 양복은 회색이나 푸른색 계열로 입고 그다음에 입을 옷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정할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먹거나 입을지 결정하느냐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계속 예산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할 결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작업은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 온종일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내가 딱 내리고자 하는 결정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한 가지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뭡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뭔가 옷을 입거나 뭐 어떤 걸 먹지 이런 고민을 최대한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번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먼저 마크 저커버그. 재산이 100조 원이 넘지만 저커버그는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도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만 줄기차게 입고 다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촉망받던 이 여성 CEO도 잡스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했을 정도죠. IT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도 정작 자신은 매번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관이랑 똑같은 옷을 입어야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식적으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한다는 게 본질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 가시는 분들 5번 들어보세요. 성공하려고 똑같은 옷 입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한 가지 생각.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은 그게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딱 그 일 한 가지 혹은 거기에 집중하기 약간 이런 게 이제 본질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빈틈을 외운다는데 자, 그림에서 흰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보인다 1번 눌러보세요. 흰색 삼각형 보인다. 근데 신기하죠? 흰색 삼각형 왜 보이죠? 우리가 이게? 흰 삼각형? 엄밀히 따지면 그림에 흰색 삼각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림에 흰색 삼각형이란 건 없죠. 네. 이걸 카니자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시각이 세상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인간의 시각은 여기 삼각형이 하얀색 삼각형이 있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얀색 삼각형은 없지만 그래서 시각 자체가 바깥 세상을 고도로 가공해서 처리한 표현인데요. 우리는 숨은 그림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는 요소는 움직임이래요. 뭔가 움직이면 바로 그걸 잡아내서 두뇌가 그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게 보여서 그게 나한테 오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를 봐야 맹수가 달려오고 있으면 피해야 되고 사냥감이 도망가고 있으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뭔지 보여주기보다는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보여주려면 빈틈을 해석해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예측한다는 거죠. 자, 요거 너무 많이 아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히죠? 읽힌다 3번 눌러보세요. 쭉 읽으면.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단어잖아요. 그쵸? 캣닙 부지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중하요지 않고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는 그냥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뇌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글자의 패턴과 배열을 먼저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방주에 같은 종류의 동물을 몇 마리씩 실었을까요? 대표님들, 모세는 방주에 네, 보통은 두 마리라고 대답하잖아요. 하지만 질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0마리가 되죠. 왜냐하면 모세, 모세는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그쵸? 근데 대부분 그냥 두뇌가 바로 처리해서 두 마리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패턴으로, 그러니까 맥락으로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모세라는 단어보다는 방주에 몇 마리 태웠어? 그러면 그 몇 마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뇌에 있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학습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두 마리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인데 신경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 모세는 방주에 같은 종류의 동물을 몇 마리 실었습니까를 그 fMRI 그때 우리 저번 주에 했죠. fMRI 뇌에서 이제 산소 값을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관찰해 봤대요. 근데 오차를 가려낼 경우 가장 활성화된 영역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자, 이 영역은 뭐냐면 습관에 기대려는 성향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가진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두엽이 발달할수록 깨어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전전두엽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전전두 피질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17명의 환자를 모집해서, 이 손상된 분들을 모집해서 노화를 모세로 바꾼 문장 또는 그와 비슷한 문장을 보여줬대요. 당연히 손상이 심한 분들은 문장의 숨은 왜곡 능력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상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타이거 우즈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8시간씩 골프를 연습하고, 1시간 30분 웨이트를 하고, 1시간 동안은 신장 강화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메이저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이, 이 스케줄에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뭘 했냐면, 라운딩 연습을 다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눈을 꼭 감은 채 침대에 누워서 심적 시연을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심상화, 그 마음속에서 연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공하려면 체력 단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마음속으로 골프 스윙을 연습했는데 왜 심상화에서 연습했을 때 효과가 있냐면 생각해보면 그게 왜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뭔가를 할 때는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거 지금 동의되시면 5번 들어보세요. 상상 속에서 대표님도 우리가 슛을 놓잖아요. 농구공 슛을 딱 놓으면은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성공해요. 그쵸? 근데 실제로 해보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 완벽함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14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보다 더 레전드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잭 니클라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18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가져간 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프계의 전설이 된 잭 니클라우스도 자신의 책에서 비슷한 정신적 전략을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 머릿속에 영화가 펼쳐진대요. 그래서 샷을 치기 전에 항상 그 영화를 먼저 본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샷을 치기 전에 마음속에 영화가 펼쳐지는데 먼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샷의 끝, 그러니까 내가 이걸 쳤을 때 이 공이 어디에 끝에 딱 설지 먼저. 그러니까 토트 모델에서 마지막 결과예요. 그 최종 결과치를 먼저 그려놓는데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공을 치면은 내 공은 저기에 떨어져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공으로 향하는 그 곡선, 이게 그 선이 쫙 보이면서 그곳으로 향하는 공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때 공의 경로, 궤도, 떨어지는 움직임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려면 내가 어떤 스윙을 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본대요. 아, 내가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맞는 샷을 치면 이렇게 전설적인 분이 탄생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샷을 치기 전에 마음속으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심사화와 비슷하죠. 자, 그리고 1992년에 그 올림픽 창던지기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영국 선수가 있는데 이 스티브 베클리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발목을 뼈요, 연습하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뼈서 6주간 목발을 짚고 걸었고 훈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야, 망했어. 그 6주 동안 훈련도 못하고 이거 발목 부상이고 하면은 너 어떻게 올림픽 나가겠어? 근데 이제 스티브 베클리는 너무 이제 강한 열망이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창 던지는 상상을 했대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가락에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촉, 그리고 달려가기, 던지기, 창이 날아가서 어디에 꽂히는지까지 계속 상상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상이 완전히 나았는데 스티브 베클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운동선수들은 일주일만 쉬어도 이 훈련 안 한 게 티가 팍팍 나는데 창 던지기 실력이 하나도 안 녹슨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던져진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상상과 움직임은 뇌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캘리포니아 신경학자들이 피실험자들에게 4개의 숫자가 적힌 버튼을 이렇게 앞에 두고요. 대표님도 한번 쳐보세요. 4, 2, 3, 1, 3, 4, 2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훈련을 시켰대요. 손가락으로. 4, 2, 3, 1, 3, 4, 2 이렇게 손가락 누르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치는 동안 fMRI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자, 그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눈을 감고 상상으로 똑같이 버튼을 누르라고 했대요. 상상으로. 상상으로 똑같이 누르니까 fMRI 결과가 상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그 영역과 실제로 손가락을 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똑같다는 거죠.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상상과 신체적 움직임이 결국 똑같은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 행위를 상상만 해도 근육세포에 도착하는 신호의 전압이 점점 증폭돼서 근육 수축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다 전기 신호예요. 그쵸?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전기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도 전기 신호고 상상해서 그 손가락을 움직여도 전기 신호인데 그게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1년에 스포츠 과학자 폴 홈스와 데이비드 콜린스라는 분이 운동선수용 7단계 심상 훈련 프로그램 패틀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 만한데, 자, 신체. 완벽한 스윙에 필요한 모든 동작을 머릿속에 상상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한테. 환경. 구장의 조명과 관중의 함성을 상상하는 겁니다. 네. 과제, 스윙 자세뿐만 아니라 스윙할 곳을 상상하고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공을 상상하라고 시키는 거죠. 타이밍. 실제 스윙을 모두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상상하고요. 학습. 실력이 향상되며 발전 정도에 맞게 심상훈련의 내용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감정. 결정적 순간에 느낄 심한 긴장감과 빨라지는 심박수 등을 감정적으로 상상하라고 시키고요. 관점은 1인칭 시점에서 심상훈련을 가정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시크릿이나 모든 어떤 잠재의식 책에 나오는 심상화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쵸? 우리는 이거를 부자가 된 상상, 1,000억 원을 번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면 5번 들어보세요. 네, 다이어트 상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패틀렛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신체 훈련과 함께 심상 훈련을 하면 실력이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됐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도 서브가 좋아졌고요. 축구 선수들은 패스가 좋아졌고요. 야구 같은 경우는 타율이 올라갔고 양궁, 체조, 역도, 높이뛰기, 수영도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96년 질 테일러에게 치명적인 뇌중풍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뇌중풍이 오면서 모든 뭐랄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8년 동안 강도 높은 재활 훈련하고 상상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글에다 뭐라고 썼냐면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은 상상이었대요. 왜냐면 상상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머리는 계속 있으니까 머리로 어떤 상상을 계속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에 초점을 맞췄고 내가 그 초점을 맞춘 것이 내 몸을 회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 상상을 했대요. 이거 그 조 디스펜자 박사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하죠. 조 디스펜자 박사는 뒤에서 이제 SUV가 박아가지고 척추가 부셔지면서 척추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변을 걷고 샤워를 하고 척추가 제거되고 이런 상상을 했잖아요. 이분은 뇌중풍으로 쓰러진 다음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느낄 감정을 느끼고 그걸 계속 고스란히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수없이 재현했대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마침내 현실에서 내 몸과 마음이 둘이 그 협응해서 계단 오르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나의 뇌의 회로를 살려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중풍이라는 게 원래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일어나서 뇌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빠르게 뇌가 파괴되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산소가 차단된 뇌 영역이 괴사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운동 거칠이 뇌중풍이 오면 마비가 오는 게 이제 뇌중풍인데 이때 이미 뇌중풍이 왔어도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그 강도 높은 신체적 치료와 심상 훈련을 함께 하면은 뇌 가소성이 발달하면서 손상 부위에 신경이 다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와 의식 경험인데, 자, 이제 그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칵테일 파티를 잘 안 하는데, 그쵸? 이거 외국 책이다 보니까 이제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데, 어떤 시끄러운 강의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모임 장소라고 합시다. 모임 장소. 연말 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데, 이제 당신을 비롯해서 네 명이 둥그렇게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좀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루해졌을 때 뒤에 하는 얘기를 집중하면 카페 같은 데서 들리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카페에서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서 뭐 얘기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이 얘기가 들립니다. 맞죠? 이 얘기가 들리는 순간 앞에 있는 얘기는 안 들려요. 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리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뒷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를 전문 용어로. 그래서 나도 아는 사람 이야기야. 그래서 너무 솔깃해져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저기 성민 씨 이렇게 약간 그러면 바로 주의가 바로 거기에 탁 돌아오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가 그쪽으로 바로 탁 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었지만은 그 여자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5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방안 전체가 왁자지껄 시끄러워도 한 번에 하나에 대야만 선택해서 듣고 나머지 소리는 끌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리만 듣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건 다 음파인데 그 음파 중에서 뇌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가 생각했을 때는 이 뇌는 두개골 안에 있고 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음파를 귀가 들으면 그걸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로, 그러니까 시냅스를 가면서 전기 신호로 들어오겠죠? 그 시냅스, 그 뉴런을 가면서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를 통과하면서 화학 신호로 변한 다음에 다시 전기 신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뇌에 딱 들어와요. 그게 음파가 따다다다다닥 들어와요. 그러면 이 뇌에서 과연 어떤 음파가 중요한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면 감각 신호가 눈과 귀에서 시각 거칠과 청각 거칠까지 쭉 이어진 뇌의 시상으로 이동을 한대요. 자, 이때 이 경로를 상향식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신호가 한꺼번에 들어온 다음에 이 중에서 뇌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뇌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선별한대요. 선별한 다음에 그 요소들을 합성한대요. 그래서 의미로 만든대요. 의미로. 원래는 의미 있는 음파는 전혀 하나도 없는데, 음파는 그냥 음파일 뿐인데, 그 음파를 가져다가 이게 무슨 의미이지? 해서 기억을 가져다가 오고, 이거, 그 패턴 가져오고, 옛날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했지? 이런 것들 갖고 온 다음에 의미 있는 걸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추측한 다음에 그거를 뇌가 나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추측해서 들려준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거를 추측해서 아, 이런 의미야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 그 상태에서 그러면 무더기로 쏟아져 오는 감각 정보들 중에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를 식별한 다음에 이거를 종합해서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합치는 작업을 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러면 뇌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무의식은 그 자극이, 그러니까 부차적인 순위에 있는 자극들을 의식적 정신에 못 가도록 그걸 둔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극이 가면은 이게 의식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받아서 뇌가 먼저 이 중에 아 이거는 중요해 이거를 먼저 이건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게 중요해 나머지 안 중요해 그럼 얘는 부차적으로 그럼 이 신호는 잠깐 꺼두고 이 신호만 준다는 겁니다. 의식계에다가 그럼 의식계가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걸 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 불리면 왜 갑자기 주의가 집중되냐면 뇌가 이름 불리는 자극을 여러 번 처리해 본 경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회초리로 맞아. 아니면 뭔가 그 주위에서 뭔가 뭐랄까 그 따돌림을 당해. 그러니까 뭔가 불이익이 있어. 생존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내가 들었을 때 반응하지 못하면. 이거 지금 동의되시면 3번 눌러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에 반응을 못하면 혼나거나 주의를 받겠죠? 그러면 뇌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름이 불린다는 건 생존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이름이 딱 들리면 바로 뇌가 거기에 주의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뇌가 막 정보가 막 들어오다가 뭔가 조성민 이렇게 이름이 음파 자극이 딱 들리면 뇌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해서 그거를 위로 올려놓고 나머지 다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호명을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이름이 들리는 순간 나의 주의는 거기에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는 중요한 특정 자극을 인식하고요. 거기에 주의를 돌리고 중요하지 않은 다른 자극들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뇌에 들어온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뇌는 다 받아들여요, 정보를.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뇌가 중요한 것이 그 생존에 관련돼 있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상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보상이 있었어. 그럼 과거 경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나에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그걸 반복하고 있거나 이러면 뇌가 그거를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의식적 경험인데 자, 실제로 뇌는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의식적으로는 그 가운데 일부만 인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1,000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만약에 뇌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뇌과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을 거치면서 다 여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신 분들 5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게 활성화되고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1,000억 원 버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뇌가 판단한다면 그러면 뇌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속 말해주면 뇌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럼 뇌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원시 시대 때는 사냥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사냥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 뇌가 뭐를 보여주냐면 토끼 같은 거 보여주겠죠. 저기에 토끼가 있어. 그거 예측해 주겠죠. 제가 여기서 달려가면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창을 여기다 던져.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토끼가 중요해. 사냥이 중요해. 그 사냥 생각만 하면 내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 가신 분들 3번 눌러보세요. 우리가 뭔가 주의 집중을 계속하면 뇌가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원을 벌었어. 어떻게 벌었지? 이걸 계속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냥 생각했을 때 생각이 잘 안 되는 게 뇌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야, 지금 생존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니? 이렇게 해서 그 신호를 꺼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이지만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뇌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가 봐. 1,000억 원을 벌어야 돼. 라고 뇌가 판단하겠죠? 그러면 그 1,000억 원을 벌 만한 아이템,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그러고 거기에 맞는 힌트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가설 하에, 그러고 그 가설 하에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가설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5번 들어보세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뇌가 생각했을 때 1,000억 원이 중요해라고 말해주면 어쨌든 뇌는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대표님들.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빨간 카드가 총 몇 장인지를 세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몇 장인지 세셨나요? 몇 장이죠? 7장 보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7장. 좋아요. 다시 한번. 7장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 7장이요? 네, 7장이면 제 생각에 정확하게 세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방금 전에 세신 숫자가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전히 7장인가요? 여전히 7장인가요? 여전히 일곱 장이다. 3번 눌러보세요. 여전히 7장이다. 6장? 6장. 좋아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카드 안에 메시지 하나를 숨겨놨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셨나요? 아, 혹시 못 보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 테니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드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혹시 보셨나요? 카드 메시지 발견하신 분들 1번, 난 못 봤다 2번 눌러보세요. 발견하신 분들 1번, 못 봤다 2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야. 카드에 메시지가 있어요, 대표님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아,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 한번 이 카드 뒷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전엔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죠? 네, 보셨나요? 제가 다큐 S프라임이라는 메시지를 이 카드 안에 숨겨놨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분명 그 카드 뒷면까지 여러분 시야 안에 들어왔었겠지만 이 빨간 카드를 세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그걸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 자기 안에 시야 안에 들어오는데도 자기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부주의 맹이라 부릅니다. 네, 이게 부주의 맹, 이게 이제 칵테일 효과에서 나머지를 꺼버리는 건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대표들, 이게 지금 같은 동영상이에요, 이거 맞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빨간 카드가 총 몇 장인지를 세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를 보면,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처음부터 엄청, 이게 처음부터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엄청 지금부터 크게 한번 있어요,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시작.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화면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에서 그 칵테일 효과처럼 뭐가 중요해? 근데 우리의 뇌에 미션을 줬잖아요. 미션. 뭐가 중요해라고 이걸 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뇌한테 이미 빨간 카드의 개수를 세어봐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뇌가 이건 안 보이고 이 빨간 카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러면 뇌가 생각했을 때,
잠깐만, 빨간 카드가 중요해. 나머지 정보는 올리지 말자. 그래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돈 버는 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0억 원을 벌었다. 어떻게 벌었지? 그걸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하면 뇌가 1,000억 원을 볼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안 주고 다른 생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빨리 노력해야지. 내가 더, 그 일을 더 잘해야지. 이러면 그게 돈 벌 방법이 안 보일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 가시는 분들 5번 들어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명령어를 처리해 주는데 그 명령을 어떤 명령을 줄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훈련하는 게 나는 1,000억 원을 벌었어. 어떻게 벌었지? 그리고 뇌에다가 자꾸 말해줘야 돼요. 보여줘 방법을. 보여줘. 1,000억 원을 벌 방법을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하면 뇌가 그거를 판단해서 보여주기 시작하겠죠.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인데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으면 5번 눌러주시면 그래도 50분은 했네요. 조금씩 이제 좀 너무 일부를 좀 한 50분 정도, 한 45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압축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 내가 지어낸 모든 세계, 의식계와 무의식계. 그래서 우리는 의식계와 무의식계가 있는데, 의식계는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의식계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무의식계가 튀어나와서 자동 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무의식계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빈틈을 메우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상상과 실제 행동은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했을 때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억 원을 번 상상을 하고 그 경험을 한다면 동일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1,000억 원을 벌어서 그 행동을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상상 속에서 내가 1,000억 원을 벌어서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랑 뇌는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정보와 의식적 경험.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 파티 혹은 부지임행처럼 내 뇌에다가 원하는 정보를 넣어야 그 뇌가 그걸 발견해서 나에게 그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이거를 전환해서 훈련해야 될지 강범구 작가님께서 의식 훈련과 강의를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는 분들은 5번 눌러주시면 2부 강범구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맡은 강봉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라는 제목에서 완전히 와닿는 게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내 세상입니다. 이거 동의되시면 3번 눌러주세요. 오픈, 우리 대표님, 오픈 클로스 감사합니다. 아, 네. 요즘 보기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쩌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뭐 어떠한 일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희망은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내용과 이루어지길 바랄 거냐, 내가 이룰 거냐, 약간 요런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오늘 사실 우리의 뇌가 앞서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뇌가 고장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뇌가 살짝 손상이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완전히 다르게 제약을 받고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원하는 생각 하나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뇌를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냥 이루어져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희망은 이미 나에게 있다. 자, 최근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 훈련을 하면서 6개월 안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아마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대부분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좋아지신 분들은 나도 저랬었는데 라고 보시면 되고 나도 지금 저런 입장인데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리치 멤버가 되신 지 4개월이 됐답니다. 6, 7년 자기 개발 열심히 하셨고, 내면 언어 일기도 하고, NLP 강의도 듣고, 이게 드디어 답을 찾았다라고 느끼셨대요. 대표님들도 그러셨습니까? 돈 버는 뇌 딱 듣는 순간, 아, 진짜 이거다라는 생각하신 분들 3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뇌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대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이 바뀔 수 없더라고요. 자, 최근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당황스럽고 불안하다. 60대이시고 반가장이시래요. 이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거의 가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들리고 있죠. 내면 언어가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자, 한 달에 꼬박꼬박 결제해야 되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 수입원은 영어 학원 경영, 8월 중순부터 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아이들이 막 줄어나가서 막 너무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영어 학원을 오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또 들었대요.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연속되니까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대표님들, 내면 언어 들리시죠? 자, 몇 년 전부터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경매도 배워서 실천했고, 단기 임대도 배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원이 주 수입원인데, 학원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자, 글 보면 남편과 아들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부동산도 배워서 하고 있고 학원에 애들이 빠져나가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무의식적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대표님들 저희가 원하는 거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계속 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거를 왜 이 질문이 저는 사실 좋아서 제가 강의 때 다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내 문제가 뭔지 알아내는 거, 내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앞으로 얼마나 잘못될 건지를 알아보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게 익숙하게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거예요.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이 일이 손에 안 잡히길 바라고 더 이상 일을 안 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자, 학원에 학생들이 가득 차는 걸 원한다? 그러면 학원에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좀 더 깊게 다뤄드리겠지만, 원하는 생각을 해서 더 삶이 힘들어졌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표님들.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서 삶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일이 있으니까 원하는 생각을 하니까 왜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로 받아들인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은 일어날 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내가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이거는 되게 대표님들 정말 그거야말로 자기가 정말 초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닐까요? 자, 아니면 학원을 정리하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겠다 선포하고 하던가.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에 집중하면서 학원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 아니면 잠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그냥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어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거 말고 월 1억 원 이상을 벌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원하는 거잖아요. 맞으면 3번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은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불편한지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수준. 근데 여기서 뛰어 올라가야 돼요. 나는 이거 뛰어넘었다 하시는 분들 5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저희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가신 분들이 지금 선배님들이 여기서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랬다 1번 눌러봐 주세요. 자,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이게 희망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놓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대부분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다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돈 버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도 돈 버는 방법도 항상 나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돈을 진짜로 아이디어나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탁 마주했을 때 돈을 진짜 신나게 벌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야. 여러 번이신 분들도 있고 나 진짜 신나게 돈 한번 벌어봤다 5번 눌러봐 주세요. 근데 그게 노력으로 인해서 벌었다라고 하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더 노력했을 거야.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거나, 어,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많이 벌던 돈을 포기해야 됐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노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돈을 벌고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지가 먼저 떠올라. 근데 처음에 그 일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 때는 열정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동의되시면 3번 눌러주세요. 저도 돈 잘 벌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다고 하니까 점점 지치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더 노력하기 싫으면 돈을 못 벌어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깔려 있는 생각이에요. 오케이. 노력하기 싫어. 원하는 생각 하세요. 원하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노력이 하기 싫어도 그 노력이 하기 싫다는 마음이 바뀌거나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할 거야 말 거야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정말 뜨겁게 살아갈 거냐, 그냥 힘들게만 살아갈 거냐의 차이겠죠. 몰입한 노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릴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알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그냥 열심히 하는 노력.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배달을 했는데 처음에 콜 시작하는 시간부터 콜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일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 하루에 정말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진짜 많이 벌면 1,000만 원 버는데 정말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사건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돈을 그대로 다 모으고 진짜 부자 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 뇌가 바뀌어서 정말 열망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 신나는 그 가슴 뛰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정말 10분, 20분 제가 이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박사님 오시면 그 기계랑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 놨어요. 뇌 측정하는. 그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다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 사무실 오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강연장이랑. 거기다 세팅 다 해놓고 과학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대표님들께. 10분만 한 가지 생각을 해도 얼마나 건강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대표님들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어떻게 10배를 벌까? 어떻게 하루 만에 10배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당장 구현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0분 동안 그거 하나만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제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 깜빡했어요. 요 문제 해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다. 그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해결한 그 모습을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문의를 주신 분의 사례를 따지면 문제 해결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학생들이 다시 가득 차는 거. 근데 가득 차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왜 플러스 원하는 거 결합이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카드 빚이 1,000만 원인데 이거 못 내게 생겼어. 문제 해결은 뭐예요? 1,000만 원 카드 빚 해결하는 거. 근데 원하는 거는 뭐예요? 돈이 넘쳐나가지고 카드 빚을 주고도 남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한번 다시 10분 동안 생각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힘들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쵸? 내가 뭔가 답답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고,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도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왜 자꾸 생각 훈련을 하냐면,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의 내가 뭘 찾겠어요? 뭘 찾을까요? 우리의 내가.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힘든 것만 계속 보여요. 왜? 내가 그 생각만 하니까 뇌가 그게 중요한 건 줄 알고 문제될 거를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누가 어째서.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원하는 거는 학생들을 많이 모으는 거야. 원하는 거는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버는 거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대표님들 원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원하는 게 뭔지 자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대표님들 생각보다 빨리 답은 나옵니다. 이런 경험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근데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아상을 바꿔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오기가 수월해져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5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루어지기랑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끌어당김 이게 한바탕이 불어닥친 이후에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내가 생각을 잘했는데도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혹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꾸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내 능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대표님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 사고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대표님들, 이 일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부정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상상해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어? 자, 절대 아닙니다. 대표님들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대표님들 아기들 정말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면 3번 눌러봐 주세요. 자, 내가 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주인인데 자꾸 무의식이 그런 내가 잘못된 프레임의 언어가 자꾸 올라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전쟁 국가에 있는 사람들 왜 자기가 전쟁에 휘말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만약에 전쟁터에 있다면 아, 나를 주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대부분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들도 있고, 끌어당김, 그쵸?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뿅 열어. 살아있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뿅 열어. 죽었어. 아, 나 왜 살아있는 상상했는데 죽었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힘들게만 하지는 않았고, 좋았던 일들이 또 좋게만 하지도 않았다. 맞습니까? 자, 어떠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소름 끼치는 게 원하는 생각을 했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대. 예? 아, 죄송합니다. 약간 되게, 원하는 생각을 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대표님들, 원하는 생각을 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면 3번 눌러주세요. 그냥 일어났을 일이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불편한 일이 일어났어. 차에 그 문제가 생겼어. 혹은 뭐 뒤통수를 맞았어.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내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사실은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그 일들이 과연 내가 그래, 1,000억 원을 벌겠어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까?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맨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다 세상 잘못됐어! 이렇게 살고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경험해봤다 1번 눌러봐 주세요. 대표님들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맨날 불평불만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쵸?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불평불만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꽂혀 있는 사람은 성과를 낸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 다 돈 버는 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약속을 누군가 안 지켰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빨리 1,000억 버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표님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가르치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1,000억 버는 게 나아요? 내가 1,000억 버는 게 낫다. 3번 눌러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의 개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게 일어나면 뭐야, 원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약간 이렇게. 그거는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자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좋은 일이라 믿든 나쁜 일이라 믿든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가 아니라 큰 돈을 벌겠다고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 뇌 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큰 돈을 벌겠다고 처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큰 돈 벌 생각에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서, 야, 안 돼. 뭐, 이게 되겠냐? 왜?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갑자기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니까 생존에,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더 고생해야 돼, 더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뇌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 에너지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보여줘. 이거는 저는 사실 잠자기 전에 계속 하다가 잠드는 언어긴 한데, 왜냐면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아는 방법으로 보여줘라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의식에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까예요. 무의식 중에 그 생각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1,000억 원을 벌까에 대한 답을 뇌가 찾아야만 해. 왜?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생각보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통해서 더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원하는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훨씬 더 빨리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표님들 진짜 힘들고, 진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로밖에 승부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1억이 필요한데, 당장 내가, 요번 연도까지 20억이 필요한데라고 하면, 그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망했다가 성공하신 분들 한번 보자고요. 망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다 아르바이트 여러 개에서 빚 갚으시고 이런 분들은 빚 다 갚고 나서 골병이 나갖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큰 빚을 지고 그 사람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막 자기 이렇게 안 살 거라면서 자기 이빨을 막 뺀지로 뽑고 새벽에 목욕탕 청소, 아침에 그 애들 등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그분 빚 다 청산하고 돌아가셨어. 그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대표님들, 우리 능력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능력 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머릿속에 그게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안 쉬고 잠 안 자고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사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나면 1,000억 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걸 바라본 결과입니다.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니 소문난 잔치집에 왜 아무도 없는겨? 아무도 안 계세요? 수상한 소리에 바로 홀린 듯 따라가 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여느 PC방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시선을 잡아끈다. 들두리아 알사탕처럼 주문이 밀려드는 현장. 왜 요리를 하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영업 중단된 이후에 손님이 현저히 줄어서 PC방 음식 배달 서비스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뼈 구입부터 손질 조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다는데 보통 다른 PC방에서는 냉동이라든지 완제품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고기 사서 양념도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나날이 상업 중이다 보니 주말 평균 매출은 280만 원까지. 좋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장소에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맞습니까? 강봉구. 와,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 대표님들 제가 강의하다가 역대 연봉 가다가 너무 힘들었어. 그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긍정 강사인데, NLP 강사인데, 부자가 못 되었다라는 생각, 10년 넘게 강의했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좌절을 해갖고 뭐가 잘못된 거지를 찾다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카니발. 그래가지고 사실은 태안에 가서 그 좀 추스리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침대 청소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원하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강의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해서 완전히 제대로 폭망.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고 최악의 정말 시나리오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죽을 거냐? 근데 저는 되게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사실은 간접적으로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어요. 그 바닷가에 그 끄트머리, 파도 한 번 치면 죽는다고 사망사고 발생한 지점 이런 데 서가지고 밤새도록 낚시하고, 제발 나는 자살은 못하겠으니 파도 한 번만 쳐줘라. 그냥 죽게. 이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잘 살고 싶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부자들에게 관심이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 저 부자들이랑 나랑 다른 게 뭐야? 근데 진짜로 너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부자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지금 내 열심과 저들의 열심은 완전 다른데 뭘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몰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가지 생각하면 뇌가 바뀐다.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대표님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뇌가 바뀐다 하면 돈 버는 생각 한 가지만 하면은 뇌가 돈 버는 뇌가 된다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저한테 실험을 해보자. 이것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계발 12년이면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대표님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 어떻게 1,000억 원을 벌지만 생각하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 계속. 그래서 나는 1,000억 원, 1,110억 원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막 벽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같이 하는데 조성민 대표님도 같이 하기 시작했고 명현 실장님도 같이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돈 버는 아이디어들인데도 적게 버는 돈이 아니라 크게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자. 우리만 이렇게 돈 벌지 말고 알려주자 해서 사람들한테 막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나오고 유튜브가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윤하별 대표님 기대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흥한 사람은 누구다? 그것도 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로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실 지금도 발바닥에 땀나도록 강의하러 다니면서도 1년에 1억밖에 못 버는 되게 안타까운 삶이었겠죠. 아, 황노무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황노무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육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저는 돈으로 했던 거죠. 아마 제가 돈 제일 많이 벌 겁니다. 아, 박은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도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이제 안다. 3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는 항상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계속 뇌 훈련을 하는 이유는 아, 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드디어 내 능력을 쓸 때가 됐어. 내 차례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대표님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아주 좋아요. 10분 동안. 근데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하시면 좋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1,000억 원을 벌었다? 어떻게 하면 1,000억 원 벌 수 있을까? 이게 자동으로 뇌에 돌아야 무의식 중에 내 뇌가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지를 찾아요. 대표님들 대부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의식에 합니다. 아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운전을 하고 도착했는데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 물론 운전할 때는 인지했겠죠.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충분히 운전을 해요. 그러면 더 기억이 안 나. 통화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했어. 그러면 내가 운전을 무의식에 한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의식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시 의식을 내려놨을 때 뇌가 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잠자기 전에 생각해야지 이게 잘 이루어진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해야지 이게 잘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이루어져. 그때 생각하면 이루어져.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하면 아침에 혹은 꿈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벌써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거 경험해봤다. 3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아, 너무 좋아. 계속 생각하다가 자면 꿈에서도 아이디어를 하는데 미쳐요, 미쳐. 진짜.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원하는 생각.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의식을 잠깐 내려놨을 때, 무의식이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표님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평소에 내가 불평불만하고 괴로운 생각밖에 안 해. 진짜 이루어질까요? 아, 화장실. 저도 그래요. 가끔 막, 정말 씻다가 빨가벗고 뛰어나와갖고 메모하려는데 기억 안 날 때 있어. 아,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고. 자,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지 뇌에다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현 대표님 나이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도 좋아요. 나올 걸 아니까. 대표님들께서도 막막하거나 이럴 때, 이제 나오겠구나. 진짜 좋은 게 나오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대표님들 믿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희 시크릿 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얘기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약간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아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냥 그 끌어당김을 알 때와 모를 때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뇌가 바뀌는구나. 한 가지 생각하면 뇌가 바뀐다고? 그러면 왜 다 일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나는 왜 열심히 살 생각만 했지? 나는 왜 일할 생각만 했냐고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돈 벌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로 경이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들 차례예요. 이제 내 차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대표님들 차례입니다. 그리고 꼭 저희와 함께 하는 이 아이디어 시간에 생각 시간에 아이디어들이 파바바박 나오거나 지금 뇌가 활성화가 돼서 잠자기 전 혹은 자는 중에라도 대표님들께서 딱 이거 왜 몰랐지? 이런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 환경에 의해서 계속 생각이 바뀌는 삶? 아니면 내면 언어에 따라서 환경을 만드는 삶?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3번 눌러주세요. 인니치와 조인트, 우리 대표님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란다. 오프라인에서 강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10월 달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월세로 들어갈 건데 좀 아깝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아마 조인트 비즈니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건물을 살까 해요.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세로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할 수 있고, 저는 대표님들이 무조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100% 확신해요. 대표님들께서 스스로를 믿든 믿지 않든 대표님들은 이미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틀림없이 이룰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저보다 대표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대표님을 더 믿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서 아이디어들로 더 큰 돈을 같이 벌 수 있게끔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